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유법의 활용을 같이 배우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이 직접 써준 시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시들 중에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든다, 여러분 마음을 울렸다, 진짜 장난 아니다. 그런 시를 여러분이 직접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투표를 해서 복면 시황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진짜 부탁하는데 이게 누구의 시인지는 밝히지 말아주세요. 정말 공정하게, 공명정대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구들의 시에 쓰인 비유의 표현 효과를 이해하고 친구들의 시를 통해 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비유법 말고도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요소들 말해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건 시왕을 여러분 손으로 뽑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만 봐도 여러분이 이제 알 것 같은데요. 시적 화자란 시인을 대신하여 시에서 말하는 이이고 작가와 동일인은 아니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시의 3요소는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 좀 이제 알겠다 싶을 수 있는데요. 주제, 운율, 심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비유법. 비유법에는 직유법 있었죠? 직유법의 특징은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 이런 구체적인, 매우 구체적인 표현이 쓰인다는 거. 그 다음 은유법. 은유법은 A는 B이다 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A는 B이다. 국어 선생님은 천사다. 이렇게 되는 거 얘기했었고요. 원관념, 보조관념도 같이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의인법.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이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음보의 개념도 배웠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를 하기도 했고 조금 급하게 나온 것 같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보라는 개념은 시에서 끊어 읽는 그런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보, 끊어 읽을 덩어리, 끊어 읽는 단위, 끊어 읽는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조금 이게 어렵네요. 끊어 읽는 단위, 끊어 읽는 단위 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끊어 읽어볼게요. 아씨처럼 나린다. 보슬보슬 햇빛. 맞아주자 다같이. 옥수수대처럼 크게. 그쵸? 두 덩어리로 끊어 읽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경우를 이음보라고 한다는 거고요. 여기 진달래꽃도 가져왔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3번씩 끊어 읽었을 때 좋죠. 그래서 3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보를 맞춤으로써 뭘 형성할까요? 어떤 효과를 줄까요? 자, 운율, 즉 리듬감을 형성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다 읽어주진 못하고 여러분이 눈으로 꼼꼼히 봐줬으면 좋겠어요. 보고 있나요? 읽어보세요. 네, 어떠세요? 느낌이? 아직 못 읽었어요? 어찌됐든 잠깐 강의를 중지하고 읽어도 되니까요. 굉장히 우리 학교의 모습이 그런 역동적이고 또 재밌는 그런 모습이 딱 눈에 그려지죠. 그런 점에서 또 굉장히 좋은 시인 것 같고 선생님이 이 시를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왜냐하면 너무 설명하기 좋겠다. 아이들이 비유법 배우는데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골라봤는데요. 한번 볼게요. 아침 시간에는 시끌벅적 시장 같은 학교라고 했어요. 와우, 같은. 여러분, 요런 거 한번 찾아줘야죠. 같은, 같이. 요런 거 들어가면 우리 어떤 표현 방법이었어요? 그쵸, 직유법이죠. 그런데 직유법에도 원관념과 보조관념, 원관념, 즉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있고 보조관념,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을 도와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느낌상, 보면 내용상 학교가 바로 원관념, 진짜 이 학생이 말하고 싶은 거고 시장이 보조관념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둘이 유사한 점이 있어야 쓰죠. 어떤 점이 유사하다는 걸까요? 공통점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그렇죠. 시끌벅적, 시끄럽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갖다 쓴 거예요. 너무 잘했죠. 그럼 여기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여러분이 분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수학 시간에는 마음만큼은 수학자가 되었다가 체육 시간에는 모두가 운동선수다. 이 부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수학자가 되었다가 여러분 여기 혹시 비유법 쓰인 거 눈치채셨나요? 뭐죠? 맞아요. 이건 은유법이 쓰였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은유법이라고 할 때는 A는 B다의 구조를 가진다고 했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국어 선생님, 이 T는 선생님이라는 거죠. 국어 선생님은 천사다. 국어 선생님은 천사다. A는 B다. 요 구조, 네, 좋죠? 요 구조를 가진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국어 선생님이라는 원관념을 숨기기도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지금 원관념이 숨어 있어요. 수학자는 보조관념이겠죠? 그럼 여러분, 원관념 뭘까요? 이 수학자의 원관념, 이 은유법의 원관념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아시겠죠? 뭐예요? 학생이죠. 학생 혹은 학생들. 아마 이 친구가 이런 과정을 막 다 골똘히 생각하면서 쓴 건 아닐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배운 게 아니어도 사실은 다 할 수도 있고요. 또 의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건 한번 여러분이 직접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두 줄씩, 두 행씩 반복을 했어요. 두 행씩. 그리고 이제 연도 나눠져 있고요. 이제 2연에 1, 2, 3, 4, 5, 6. 2연 6행의 시죠. 2연 6행. 이렇게 구조도 비슷하게 반복했어요. 놀라워요. 그죠? 그 다음 학교는 말한다. 예, 우리가 더 좋게 성장하라고. 학교는 원한다. 우리가 훌륭한 어른이 되기를. 여러분, 학교는 어때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말하고 원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말하고 원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법이 쓰인 걸까요? 그쵸? 의인법이 쓰인 거예요. 의인법. 의인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하나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건데 도치법이라는 게 쓰였어요. 도치법. 이제 도치라는 거 지금 알아두셔도 되고 안 알아두셔도 사실 괜찮은데요. 도치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국어의 어순과 다르게 표현한 방법이에요. 일부러.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가 이 문장을 좀 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학교는 우리가 더욱 좋게 성장하라고 말한다.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게 좋겠죠? 이걸 지워버리고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 말한다는 사실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앞으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좀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쵸? 뭔가 느낌이 더 다르죠. 좋죠? 그래서 이런 강조의 표현법의 하나로 도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순을 국어의 일반적인 어순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 학생이 그것까지 표현을 했네요. 네, 재밌는 시였죠?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은 1, 2, 3, 4, 5, 6, 2연 6행의 시죠. 2연 6행. 이렇게
여러분, 사실 시 후보가 29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분석을 지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몇 개 보고 또 넘어가서 또 제가 파일 드릴 거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또 보고 투표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번, 기호 2번 호밀밭에 뛰노는 아이들 한번 봐주시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넘어가는 작품들은 여러분이 비유법이 어디 쓰였을까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는 시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이에요. 네, 그 다음 호빵입니다. 선생님이 25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같이 볼까요? 이건 선생님 낭송 한번 해볼게요. 호빵. 호호 불어서 호빵일까? 빵빵해서 호빵일까? 달처럼 둥근 호빵. 눈처럼 하얀 호빵. 호빵은 사랑처럼 달달하다. 여러분. 선생님은 제가 호빵을 좋아해서 그런 걸까요? 선생님이? 이 시가 왜 이렇게 귀여울까요?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뭐 비유법은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한 3가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렇죠. 달처럼 둥근 호빵, 눈처럼 하얀 호빵, 호빵은 사랑처럼 달달하다. 지금 이 시는 호빵이라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호빵을 달, 눈, 사랑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쵸? 너무 따뜻하고 좋은 시인데 여러분도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기호 4번입니다. 국어여서 사실 좀 골랐어요, 여러분. 네, 선생님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한번 같이 볼까요? 국어. 국어는 삶에 필요한 과목. 마치 삶에 필요한 공기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국어. 마치 나무에게 필요한 바람처럼 국어를 모르면 공부를 못하지. 시험 성적은 활활 날아가지. 국어는 우주 만물. 와, 여러분 이거 선생님에게 바치는 헌정신가요? 아주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자, 국어를 뭐에 비유했어요? 공기 같다고 했죠? 왜냐하면 국어랑 공기는 모두 삶에 필요하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줬고요. 그리고 이런 게 마치 나무에게 필요한 바람과도 같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건 사실 유추의 표현법이긴 한데 자, 나무에게 바람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겐 국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 바람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건 국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무에게 필요한 거,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즉, 우리 혹은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 좋아요. 국어를 모르면 공부를 못하지. 시험 성적 활활 날아간대. 국어는 우주 만물이래요. 사실 선생님이 마지막 구절, 국어는 우주 만물이란 표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다. 라고 하겠습니다. 기호 5번 에어컨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여러분. 선생님은 그냥 이제부터는 감상을 좀 사실 얘기를 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산산하게 느껴진대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선하다고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시원할 때 날씨가 가을에 선선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산산하다고 했어요. 좀 더 산뜻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국어사전에 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선선하다랑 산산하다는 완전히 같은 뜻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사늘하다 라고 산산하다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선선하다는 지금 다시 보니까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서늘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선한 거는 서늘한 거고요. 산산한 건 사늘한 거예요. 비슷하죠, 사실은.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유사하다인데 그래도 여러분 느낌이 좀 재밌지 않나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 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어, 우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 조금 느낌이 무거워요. 조금 무겁고 좀 어두운 음의 느낌? 뭔지 아시겠어요? 사실은 양성모음, 음성모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껑충껑충이라고 하면 어때요, 느낌이? 자, 그럼 깡총깡총이라고 하면 어때요? 자, 깡총깡총이 좀 더 가볍고 경쾌한 느낌이죠. 껑충껑충은 좀 더 뭔가 무거운 느낌? 그쵸? 무거운 게 나쁜 느낌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죠. 경쾌하다는 거고요, 이거는. 자, 그런데 여기서 선선하다가 아니라 산산하게 느껴진다고 하니까 선생님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표현이. 예, 그래서 강하지 않지만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바람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시원한 산들바람이라고 했잖아요. 산들바람 너무 좋죠. 예,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에어컨도 가끔 힘들어서 혼자 한숨을 쉬기도 한다. 와,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에어컨이 가끔 디릭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한숨이라고 표현했어요. 참 재밌는 시였죠. 그 다음 기호 6번도 한번 멈춰서 여러분이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뭔가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바다의 이미지를 써서 이제 가족이 그래야 한다고 전한 그 메시지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 이쯤 진행하니까 한마디씩은 해야 되겠다. 예, 아니면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호 2번을 한 번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호 2번은 호밀밭에 뛰노는 아이들인데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그 작품을 보고 쓴 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롭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선생님 도치법 얘기했는데 여기도 도치법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에 슬퍼한다 호밀밭, 슬퍼한다 아이들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되게 좋죠. 호밀밭 슬퍼한다, 아이들 슬퍼한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기호 7번 좋은 친구라는 시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예요. 읽어봅시다. 특히 선생님은 이 시에서도 마지막에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다 라는 그 한마디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 비유 표현 또 이 시에 있는 이 아이의 마음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바다입니다. 바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이 시는 한번 볼게요. 바다가 슬피 운다. 모두가 떠난 해변가가 왠지 서량해 보인다. 바다가 슬피 운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듯 애처롭게 손을 내민다. 바다가 슬피 운다. 육지가 떠나가도록 펑펑 운다. 바다가 슬피 운다. 오늘도 슬피 운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좀 슬픈 분위기, 애처로운 분위기를 냈다는 거,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했다는 게 이 친구가 정말 잘한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서 반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바다가 슬피 운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변주도 돼요. 바다가 슬피 운다, 바다가 슬피 운다가 아니라 계속 얘기하다 마지막에 오늘도 슬피 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런 반복은 어쩌면 어떤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또 어떤 주제를 강조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얘기했던 운율을 형성하는 기능도 하죠. 여러분, 이 시는 너무 귀여워서 가져왔어요. 배입니다. 피자 같은 내 배. 내 배가 피자처럼 크다. 다람쥐 볼처럼 빵빵한 내 배. 내 배가 큰 공 같다. 그쵸? 여기 동그라미 좀 쳐볼게요. 오랜만에. 무당벌레 등처럼 큰 내 배. 내 배는 사과이다. 내 배도 언젠간 작아지겠지.
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의 배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